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질문은 또 별도로 따로 이게 하나가 있었어요. 제가 오늘 페루 이야기를 한 번을 준비하면서 왜 그림 형제 이야기하고 왜 페루의 이야기가 결말이 전혀 다를까?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은 페루는 우리가 오늘 그 텍스트 나눈 거 늑대랑 잡아먹기고 그냥 끝나버려요. 그쵸? 안에 음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냥꾼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죠. 그래서 그림 형제 판본은 여기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페루 이야기에다가 그 빨간 모자 그 사냥꾼이 이제 등장해서 늑대 배를 갈라서 그 모자 할머니를 구해내죠.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독일 민담이 원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페루 이야기에다가 결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. 사실은 아이들한테 들려주기에는. 그래서 여기다가 그 독일 전통 민담인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다들 아시죠? 이 내용 결말 부분만 따와서 접목을 시킨 거래요. 그래서 우리가 그림 형제, 그림 동화본에서 이야기 나오는 빨간 모자는 결말이 하나가 더 있죠.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가 다를까? 전혀 한 가지 그 이야기에 결말이 전혀 다른 결말이 나와 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. 준비하면서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막 뒤져보다가 이게 뭐 우리가 그동안은 그 옛 이야기를 정신분석학, 뭐 무의식, 뭐 내 안의 나로 이해를 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역사적으로 조금 더 뒤져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? 민담이 어떻게 역사가 되었나라는 그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이야기를 한번 뒤져봤어요. 그래서 원래 이야기는 그 사실은 페루가 이 페루 동화집을 내기 전에 원래 그 민담이 있었을 거잖아요. 그 원래 민담은 사실은 좀 되게 잔혹하고 조금 음. 좀 무서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를 사실은 살짝 아이들 이제 버전으로 순화한 게 그런 버전이래요. 순화한 것도 사실은 조금 무서운데 원래 이야기는 엄청나게 무서운 게 사실은 빨간 모자가 그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원래 원판은 그 늑대가 그 빨간 모자에게 그 할머니의 살을 먹게 해요. 먹게 하고 할머니의 포도주 병에 담긴 피를 그 전에 먹게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. 그게 원판에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. 잔인하죠? 그래서 원래 신데렐라의 원래 얘기는 다 아시다시피 그 언니가 나중에 그 유리구두 신을 때 원래 마녀의 딸이었잖아요. 신데렐라가. 그래서 발뒤꿈치를 잘라가지고 언니가 유리구두 신을 때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유리구두를 신게 끝에 하는 그런 결말이 되죠. 그리고 원래 잠자는 숲속의 미녀도 아, 사실은 원본 이야기가 그 왕자가 유부남이었대요. 그래가지고 공주를 그 잠에서 깨지도 않은 그 혼수 상태의 공주 성폭행을 막 한 거예요. 그래서 애를 막 낳게 하는 거죠. 무의식 상태에서. 근데 그 왕자의 장모가 원래 식인귀였대요. 식인 귀신. 그래서 그 애를 막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. 그리고 그 엄지소녀는 이제 그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비슷하긴 한데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 형제 헨젤 그레텔은 사실 양부모가 계모가 버리잖아요. 근데 엄지소년의 얘기는 사실은 친부모가 엄지소년을 동자를 버리는 얘기가 나오죠. 이런 일도 사실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식충이라는 그 프랑스 유명한 민담이 있는데 더 잔인해요. 이제 그 어떤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이제 고기를 줘요. 근데 그 고기를 먹고 난 후에 자꾸 꿈에서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. 시체가 자꾸 그 다리가 없는 시체가 막 나오니까 뭐너 누구니 누구니 그러고 막 그러니까 시체가 얘기를 하는 거죠. 내 다리 네가 먹었잖아. 이렇게 그런 얘기가 음,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야기예요. 원래 원판의 이야기라고 아, 해요.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담이고 옛 이야기면 아이들한테 들려줬을 이야기였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고 사실은 불쾌하잖아요.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. 그리고 도대체 이 옛날 이야기 민담에는 왜 이렇게 계모가 많은 걸까요? 막 계모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구박하는 걸까요? 버리는 걸까요? 그리고 왜 이렇게 민담에서는 뭘 먹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. 음,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을까? 사실은 또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그 예전에 그때 당시에 그 프랑스인의 그 삶이 사실은 그 어, 민담의 사실처럼 그대로 그냥 반영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근세 초, 중세 말의 이 농민의 삶이 정말로 민담의 얘기처럼 잔인하고 냉혹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 그 유럽 음, 기근 시대에 진짜 식인행위가 많았고요.
또 어떤 면에서는 그 마녀사냥이라든지 늑대 소년의 얘기처럼 그 의학이나 주술적인 용도로도 식인을 많이 하고 살인도 많이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원판에는 늑대가 아니라 사실은 원판에 늑대 소년이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마녀 사냥에서 마녀도 사실은 그 마녀 죽음을 많이 당했지만 그 남자들도 그 늑대 소년이라고 하면서 모함을 당해서 많이들 살인 죽음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. 그리고 어, 그때 당시에 또 영양도 부실하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다 짧았다고 해요. 실제로 여자들도 아기 낳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계모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. 어차피 아이들이 키워야 되니까 누군가는. 그래서 뭐 거의 뭐 그렇죠.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사실은 계모가 많이 있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끊임없는 노동을 해도 식량이 부족하고 또 의학이 사실은 발달하지 않아서 전염병도 많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부가 그 야반 도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. 아이들을 버리고.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페루 그가 살았었을 당시에는 루이 14세였는데 그때 그 왕정의 그런 엄청난 사치, 방만한 사치, 경영. 네, 그래서 세금도 사실은 과도했죠. 그래서 그때 당시 생활상을 반영해서 그 유럽 민담 중에서도 잠깐만. 특별하게 그 프랑스 민담이 뭐 잔인한 얘기도 많고 그 교활하고 사기꾼이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음. 정말로 이런 세대에 뭐 이런 배운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뭐 사실은 이렇게 24시간 내내 일해야 하는 그런 어떤 냉혹한 현실에서 힘없는 농민이 아이들이 키우려면 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무섭고 잔혹한 어떤 그런 현실 이야기를 현실 속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전했다고 해요. 그래서 민중들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사실은 정직하자, 근면하자 그 당시에 성실하자라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었을까요?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, 뭐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, 어, 그렇게 민중에게 험한 세상을 경고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라는 거를 사실은 민담이라든지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사실은 교육했다, 음.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아이들의 그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. 자녀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음. 농민들, 민중에서는 사실은 뭐 교육 자체가 살아남기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에 그 이야기로 전달을 한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마 대변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노동에 쪄들어서 진짜 부모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면 그 당시에 아주 잠깐 짬을 낸 거죠.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무섭고 뭐 식인하고 막 살인하고 막 피 흘리고 그런 무섭고 잔혹하고 막 듣기 불쾌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겠죠. 그래서 이런 잔혹동화, 이런 좀 불쾌한 이야기들, 무서운 이야기들을 왜 굳이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 들려줬을까에 대한 대답이 약간은 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에 제가 음.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. 그래서 이 옛날 옛적에라는 그 5가지 사실은 이 단어가 마법의 주문이죠. 아주 신비한 힘을 갖고 있어요. 지금도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옛날에 옛날 옛적에 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사실은 이렇게 막 달려들죠. 그래서 요게 아마 그 당시에 무서운 이야기, 힘든 이야기, 뭐 아주 그냥 잔혹했던 이야기가 옛날 옛적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이제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어, 초롱초롱한 채용 황문재 선생님의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오늘 정미숙 선생님 한 번도 안 읽으신 것 같아가지고. 정민 예. 선생님 부탁드릴게요. 옛날 옛적에 얘들아,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. 이야기를 하는 나에게도 듣는 너희들에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꿈 이야기다. 하지만 이 꿈 속에 사실은 무서운 현실이 담겨 있다. 나쁜 계모는 진짜 어머니일 수도 있고 냉혹한 왕은 아버지일 수도 있지.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. 이런 위기는 너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도 닥쳐오는 일이고 노력에 따라 이 위기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단다.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이 부모를 능가할 수 있는 날도 오게 될 거야. 네, 음. 이 사실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 아이들, 엄마, 아빠들이
이런 옛날 옛날에라는 말을 들려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의 세계에서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 치유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현실에 또 맞설 용기를 또 얻지 않았을까요, 아이들이?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민담을 통해서 뭐 현재의 나, 내 안의 나, 무의식 속의 나를 찾아갔었는데요. 그와 동시에 또한 이번 시간에는 또 과거의 우리 과거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이해하는 또 계기를 삼아 보고자 저희가 준비했고요. 또 현재의 나, 또 과거의 나를 또 알게 되면 또 옛 이야기 민담을 통해서 또 언젠가는 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또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저희 빨간 모자 준비했습니다. 2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 달에는 정말 더 재밌는 이야기를 황지연 선생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